3일차 강의입니다. 3일차의 주제는 기타 암기 사항들을 외우는 거예요. 자, 기타 암기 사항과 본문 등을 외우는 게 오늘 할 일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영어 교육을 내가 실행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하게 될 일들의 사실상 99%가 독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 좋죠. 문법 좋습니다. 듣기 그래 좋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독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중에 대학에 가서 논문을 읽고 쓰는 게 목적이에요. 이 논문을 읽고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음 안 중요해요. 생활 회화에서 듣기 말하기 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올바른 영어를 쓰는 거예요. 문법에 맞는 영어. 그걸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모두가 한국어는 다 해요. 한국어는 다 말해요. 그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격이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 절반 이상이 다 비속어예요.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자, 그런 사람과 한마디를 해도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자,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격식 있는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영화에서 나오는 슬랭, 즉 우리말로 이제 약간 쌍소리죠. 그게 섞여 있는 그런 영어는 솔직히 말해서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런 걸 섞어 쓰는 거를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 친구 만나 yo bro what's up 이런 거 말이야. 그지? 이런 걸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금방 배워요. 나중에 미국 가서 6개월만 살아도 줄줄 합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말 포멀한 잉글리시, 공식적으로 쓰이는 영어를 배워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미국인들이 잘 쓰지 않는 어려운 단어도 우린 배워야 하는 거고, 그 단어의 쓰임을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왜 배우는가 하는 그 목적을 머릿속에 잘 새기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헛소리를 합니다. 10년 배워도 영어 한마디도 못한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회화 하나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헛소리입니다 이거. 알겠죠? 자, 어쨌든 오늘 해야 될 내용을 볼게요. 기타 암기사항 첫 번째는 투부정사의 기본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투라는 놈은 이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동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명사가 오게 되면 이때의 투는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는 아직까지 이 링크의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보통 at, on, in, for, from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얘의 뜻은 화살표예요. 어떤 화살표를 의미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to 뒤에 동사가 온 경우예요.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걸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얘를 to 부정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동사의 원형이 뭐냐? 여러분들이 사전 찾을 때 찾아야 되는 형태가 동사의 원형이에요. 즉 has, had 이 단어를 찾으려면 우리는 사전에서 has나 had를 찾는 게 아니고 누굴 찾아야 되죠? have를 찾아야 되지, 그치? 바로 이 have가 동사의 원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to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걸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얘가 해석 방법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실어놓은 것은 일단 9가지를 실어놨어요. 뭐뭐 하는 것, 요걸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자, 외워두면 더 좋고요. 몰라도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뭐뭐 할, 이거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를 전부 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거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기에 뭐뭐 할 만큼 뭐뭐 하는 걸 보니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to 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이 중에 어떤 걸로 해석될지를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to 부정사는 문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법이라고 배우는 것들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외워두고 적용시키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 연습 여부가 나머지 나중에 배우게 될 다른 문법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ing의 기본 해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ing는 동명사라는 게 있고요. 현재 분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품사로 치면. 현재 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분사 구문은 부사예요. 사실은 부사인데 이건 나중에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ing는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ing라고 써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자, 얘네들은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해석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뭐뭐 하는 것이 바로 동명사로 쓰였을 때의 해석이고요. 뭐뭐한 뭐뭐 하는이 바로 현재 분사로 쓰였을 때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뭐뭐 하면서가 분사 구문으로 쓰였을 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워두고 역시 ing가 나올 때마다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알겠죠? 적용시켜서 가장 말이 되는, 가장 합당하게 해석되는 녀석을 채택해서 그걸로 해석하는 거죠. 연습이 필요하겠죠? 연습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어떤 걸로 해석되는지 알아내야 될 거예요. 그 다음 pp의 기본 해석 했어요. pp라는 녀석은 과거 분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거 분사. 자, 요 위에 보면 우리가 현재 분사라는 이름이 있었죠. 아, 똑같이 분사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과거 분사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얘는 수동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수동이 뭔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수동은 당한다는 뜻이에요. 수동은 당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수동태라는 걸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수동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잖아요.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있고요. 여기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죠. 요게 능동이에요. 뭐라고 한다고? 능동. 이걸 능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강의를 당하고 있지. 그치?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이걸 강의를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로 이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바로 수동이에요. 알겠죠? 보통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강의를 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걸 수동이라고 해요. 그 수동을 형용사로 바꿨기 때문에 그 해석은 뭐뭐된, 뭐뭐되는, 뭐뭐해진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뭐뭐된, 뭐뭐되는, 뭐뭐해진. 일단 외워두세요. 일단 외워두고 적용시키다 보면 적응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as의 기본 해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뭐뭐로서, 뭐뭐처럼, 뭐뭐함에 따라, 뭐뭐할 때, 뭐뭐 때문에. 자, 물론 as는 이 5개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가 많이 나오니까 이 5개를 일단 완전히 외워두셔야 돼요. as가 나올 때마다 이 5가지를 차례대로 적용시켜서 가장 합당한 것을 골라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at, on, in의 기본 해석. at, on, in은 사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해석할 때는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로, 뭐뭐로 이 4가지로 퉁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차례로 적용시켜서 역시 이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역시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앞단원에서 오형식의 구성을 봤고요.
그 오형식의 해석도 봤어요. 오형식의 해석은 총 몇 가지가 있었죠? 10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10가지의 해석 방법을 다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당연히 외워야 돼요. 그거는. 그걸 외우기 싫다는 건 구구단도 외우지 않고 수학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완전 도둑놈 심보지. 그지? 그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 가서 영어는 하나도 못하는데 교과서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가 아닌 거에다 시간 투자하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자, 그래서 오형식은 총 10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거기에 복문 3가지를 더해서 총 13가지 형태의 문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여기 나오는 게 그 복문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V 접 SV, 두 번째 SVO 접 SV, 세 번째 S 접 SVV 이거예요.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얘기를 해주면요. SV, SV예요. 두 번째는 SVO, SV예요. 세 번째는 SSVV예요. 이때 첫 번째 거는 SV 원래 5가 오는 거예요. 5. 3형식이에요. 3형식이에요. 그런데 5 자리에 얘네가 온 거예요. 얘네가 5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가 5예요. SV5야 이거. 3형식이야. 잘 보세요. S는 V 한다, S2가 V 한다고는 이거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고쳐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5라고 보면 S는 5를 V 한다잖아. 그치? S는 5를 V 한다잖아. 3형식이잖아. 그죠? 3형식의 5 자리를 늘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바로 이게 나중에 배우게 될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런 형태의 문장이 있다라고 해서 해석 방법까지를 달달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S는 V 한다, S2가 V2 한다고 혹은 S는 V 한다, S가 V 한다고인데 여러분들 처음 외울 때는 이 형태로 똑같이 외우세요. 똑같이 외우세요. 자, 두 번째 SVO, SV SV, OSV 문장하고 밑에 있는 SSVV 문장은 사실 같은 형식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요거는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해석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문장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일단은 그냥 이 형태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고요. S는 V한다, S2가 V한 5를 이라고 했잖아. S는 V한다, S2가 V2한 5를.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형태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가장 어려워하죠. SSVV. S2가 V2한 S는 V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의 해석은요. 맨 처음이 아니고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가지 해석 방법을 더해서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해석 못할 문장은 이제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10가지 다 외워야 돼요. 단순히 외우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복합동사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메인으로 해요. 복합동사 뭐냐면 이것저것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영어를 배우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주어 나왔어요. 근데 동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한단 말이죠. 고민하지 말고. 물론 이거는 동사를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더 편해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빈빙이니까 진행형이라고 하죠. 아, 이거 ing 하지 말고 pp로 하는 게 더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수동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현재 완료 진행 수동태라고 불러요. 어렵죠, 그죠?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진행형을 갖다가 현재 완료랑 합치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내가 실력이 된다 그러면 다 하면 돼요. 난 실력이 안 돼. 잘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한다? 맨 뒤에 있는 얘네들, 즉 수동태만 가지고 해석해라.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맨 뒤에 거로 해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있는 복합동사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메인으로 해석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다 학습이 끝나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다 암기를 하고 암기된 것을 점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